자, 일부 키노트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실 테니까 우선 키노트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 소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는 2003년에 처음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세인의 관심을 끄질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 2005년도에 아이워크라는 패키지가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다가 제가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그 유명한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게 바로 키노트였고요. 그래서 키노트를 그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키노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됐고 2012년 12월에 그 5.3 버전이 발표가 되면서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키노트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키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노트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개별적인 어떤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상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 파일 메뉴라든가 편집 메뉴를 클릭을 해서 메뉴를 열어서 그 환경 설정이라든가 어떤 개체 삽입이라든가 포맷 설정이라든가 보기 조정 등을 대부분의 명령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목대가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바로 도구막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명령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거나 슬라이드 쇼를 재생을 하거나 보기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텍스트라든가 도형, 표, 차트 같은 개체를 삽입할 수 있는 명령들을 제공을 하고 흥미로운 거는 이 도구 막대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방법은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포맷 막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글꼴이라든가 텍스트의 글꼴이라든가 그 글꼴 크기, 뭐 글꼴 색, 뭐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거는 선택된 개체에 따라서 다른 포맷 막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선택됐을 때하고 도형이 선택됐을 때 또 그림이 선택됐을 때는 약간 다른 형태의 포맷 막대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은 해당되는 섹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그 슬라이드 미리 보기가 이제 쭉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키노트에서는 이걸 내비게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가지고 그 원하는 위치로 그 슬라이드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 가운데에 슬라이드 편집 명령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개체를 배치하고 이동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작업을 해주는 그런 실제 작업 공간이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속성창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속성 도구막대에서 속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창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속성창은 선택된 개체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그 선택된 개체에 따라서 탭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텍스트의 세부 내용을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형의 어떤 역시 이 서식을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크기를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키노트의 핵심인 그 화면 전환이라든가 그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때 이 속성 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키노트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노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셨는데 자, 그럼 실제 이게 어떻게 이제 구동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구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습을 통해서 화면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그 실습 파일을 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파일들을 지금부터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그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키노트가 실행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쪽에 있는 독에서 키노트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는데 지금 이제 이미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파일 메뉴에서 새로운 파일을 선택을 해서 그 새로운 문서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마 선택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흰색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스티브 잡스 스타일은 이제 그레디언트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그건 한번 선택을 나중에 해 보시고요. 우선 흰색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중요한 게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크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1024-768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방금 전에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변경을 하고 싶다. 자,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 위쪽에 보시면 사용자 도구 막대가 있는데요. 도구 막대 오른쪽에 보시면 속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속성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속성 창이 뜨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개의 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버튼을 이제 누르시고 그러면 밑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변경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이제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여러분께서 흰색 테마를 선택을 하셨는데 흰색 테마를 내가 변경을 하고 싶다. 자, 그렇게 이제 원하신다면 그러면 파일 메뉴에서 테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테마 선택을 선택하시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테마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서 다른 테마로 변경을 할 수 있겠죠. 일단 방법만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일단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저장을 하고 싶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파일 메뉴에서 저장 명령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아이클라우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아이클라우드에 이 문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로컬 컴퓨터가 아니고 아이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아이클라우드에 접근되는 모든 장치에서 쉽게 이 프레젠테이션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아이클라우드는 아직 내가 시기상조다. 그냥 내 로컬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자, 그렇다면 위치를 여셔서 내 외장 하드라든가 아니면 데스크탑에다가 내가 저장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샘플이라고 이제 눌러주고 저장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저장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장을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파일에서 그냥 놔두셔도 원래 저장이 되는데 만약 여러분께서 파일 메뉴에서 저장을 선택을 하시거나 커맨드 S를 누르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 시점에서 저장된 내용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나중에 이전 어떤 저장된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이 이름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명령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모든 버전 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제 바뀌게 되겠고요. 그래서 타임머신 화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복원이 없는데 여러 가지 오른쪽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그 버전을 날짜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시면 그 해당되는 버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이제 기능이죠. 일단 이제 완료를 눌러서 다시 돌아오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또 이제 보기 조정하는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 조정은 도구 막대에서 보기 메뉴를 보기 버튼을 눌러서 조정을 하는 게 가장 쉬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내비게이터가 이제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께서 이제 라이트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보기를 조정을 할 수 있고, 자, 그럼 다시 이제 내비게이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이 눈금자를 표시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금자를 표시하고 싶다면 보기 탭에서 눈금자 보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눈금자를 표시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에 대한 어떤 내용을 추가를 하고 싶다. 어떤 노트를 좀 기록을 하고 싶다. 자, 그렇다면 보기 탭을 여시고 밑에 보시면 그 발표자 메모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메모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성된 메모는 나중에 슬라이드 쇼를 할 때
내가 참조를 하면서 슬라이드 쇼를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슬라이드 쇼 기술 편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다시 이제 지금 이제 입력할 게 아니니까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발표자 메모 가리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기 조정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화면이 굉장히 이제 큰데,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오른쪽이라든가, 아래쪽에 있는 스크롤 바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전체 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실 경우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퍼센티지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윈도우에 맞추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이 상태가 이제 작업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편에서 이제 마지막은 도구 막대 사용자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위쪽에 보시면 이제 도구 막대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애플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내가 원하는 명령들을 뭐 추가를 하고 싶다 아니면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하고 싶다. 만약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 도구 막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도구 막대 사용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밑에 쪽에서 이 도구 막대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편집을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지금 슬라이드 삭제라는 명령을 내가 도구 막대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슬라이드 삭제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시고 위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추가가 되는 거죠. 아주 쉽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삭제는 어떻게 하느냐?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금 전에 추가했던 삭제 명령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삭제를 선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도구 막대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바로 삭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막 바꾸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만약 그렇게 원하신다면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로 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위쪽에다 갖다 놓으면 기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위쪽에 보시면 도구 막대들 버튼들이 있는데 이 처음에는 이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키노트에 익숙해지면 영역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좀 크기라든가 이런 걸 좀 줄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이제 아이콘만 표시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버튼만 표시되죠. 또는 아이콘은 필요 없고 텍스트만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만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아이콘 및 텍스트를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근데 다 괜찮은데 크기가 너무 큰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작은 크기 사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기가 줄어들겠죠. 자, 일단 저는 이 상태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도구 막대를 이제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키노트를 사용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법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